읽으면 읽을수록 궁금해지는 보고서가 있어요. 읽어도 이게 뭔 내용인지, 이게 좋다는 의견에 그치는 건지, 제안까지 가는 건지 판단을 할 수 없고 결정할 수 없는 보고서들은 상사를 괴롭히는 보고서죠. 제가 청와대에서 일을 했는데, 청와대는 대통령님 주요 보고를 하잖아요. 그럼 꼭 표를 만듭니다. 한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가 인정하는 보고서 가장 잘 쓰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책가삼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 백승건이고요. 저는 비즈니스 라이팅 전문 강사를 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대체로 2% 부족한 분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궁금해지는 보고서가 있어요. 읽어도 이게 뭔 내용인지, 이게 좋다는 의견에 그치는 건지, 제안까지 가는 건지, 그 다음에 A와 B 가운데서 뭘 좋다고 하는 건지 판단을 할 수 없고 결정할 수 없는 보고서들은 상사를 괴롭히는 보고서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면 안 됩니다. 상사가 인정하는 보고서 가장 잘 쓰는 방법은, 상사 입장에서 내가 무엇을 결정해주면 되겠구나, 무엇을 판단해주면 되겠구나가 딱 드러나는 보고서입니다. 근데 그것도 앞에 서두 부분 몇 문장만 읽어도 내가 이것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딱 결정 판단할 내용이 명료하게 전달되는 보고서가 최고죠. 그러고 나면은 결정 판단할 내용이 딱 머릿속에 입력되잖아요. 뒤에 있는 내용들은 그것을 설명하는 부연 설명이거든요. 그게 입력이 된 상태면 훨씬 이해도 빠르고, 그 다음에 또 바쁘면은 뒤에 있는 내용은 조금 덜 봐도 괜찮아요.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보고서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온라인의 HTML 형식으로 보고하는 데가 있습니다. 출력 안 하고 HTML로 다 쓰거든요. 이런 데는 이제 HTML에 맞는 고딕 계열, 굴림 계열 이런 활자체 많이 쓰고요. 그런데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명조체 계열이 좋습니다. 출력을 했을 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는 거거든요. 아마도 이 채널을 보신 분들이 다 젊은 분들일 텐데, 글자 포인트가 막 9포인트, 8포인트 돼도 전혀 힘들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의 상사는 40대 이렇게 지나가면은 우리 눈에 노안이라는 게 옵니다. 이분들한테 8포인트, 9포인트 너무 힘든 고문 수준의 글자 사이즈거든요. 적어도 한 12포인트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편안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대략 크게 나눠서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획서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이전에 그 사업의 내용을 설계하는 거죠. 그러면 실행을 하는 중간에 또 중간 보고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결과 보고서를 써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결정 판단할 내용들이 항상 앞에 나와 있는 게 좋아요. 도대체 뭘 하자고 하는 건지가 보여야 되고, 결과 보고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결과가 뭔지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상사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약간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것을 제일 위에 보내는 형태로 보고서를 쓰면은 아마 여러분들 상당히 칭찬받을 겁니다. 상사를 설득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거든요. 한 페이지 표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OW1H를 강조한단 말이랄까. 우리가 육하원칙이라고 하기도 하죠. OW1H로 어떤 문제를 정리해 보면 핵심이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마침 예시문이 있어요. 책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장님이 업무 지시합니다. 뭐냐면,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홍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인플루언서와 협력 관계를 동시에 구축하는 신제품 사전 체험단을 진행해 봅시다. 이렇게 지시사항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시사항을 갖고 기획서를 써야 되잖아요. OW1H로 이제 그걸 정리해 보면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책에는 보면 Y부터 얘기해요. 아까. 그 목적을 보면은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신제품을 소개하고 홍보 활동을 통한 상품의 판매 활동을 강화하겠다. 이게 바로 목적이겠죠. 그죠? 이걸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현하는지, 어떤 아웃풋을 만드는지가 바로 W입니다. 그걸 우리가 개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전 체험단이니까 한정된 인원만 참여할 수 있는 체험단 형식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행사를 유튜브나 SNS에 잘 홍보를 하자. 자, 이걸 누구랑 할 건가? 관계자가 나옵니다. 후가 나오죠. 그래서 일단 이것을 실행하는 주체는 회사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이 또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홍보 대행사가 있겠죠. 그죠? 자, 장소는 특정한 장소. 여기는 도쿄라고 나와 있는데 행사장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시기도 행사 시기와 행사 내용을 홍보할 시기가 정해지겠죠. 그죠? 자, 그러고 나면 실제로 어떻게 할 건가? 행사장을 어디를 빌리고 여기에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죠? 상품 체험하는 거, 돈은 얼마나 들고, 또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OW1H로 정리를 해보면은 다 담기게 되는 거거든요. 글을 쓰기 위한 하나의 범주 설정이라고 하는데, 다르게 보면은 이거는 체크리스트예요, 체크리스트. 빠짐없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도 바로 OW1H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문장으로 정리했을 때보다는 표로 정리하면은 훨씬 직관적이고 빠지는 게 없어져요. 그 다음에 표로 보면 비교가 아주 명료해집니다. 비주얼 싱킹 같은 얘기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할 때 보이게 사고할 필요가 있다. 표로 정리하는 거야말로 비주얼 싱킹의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고서를 쓸 때 보면 이제 문장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보고서의 문장은 맥락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해력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은 문해력이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맥락을 따라가다가 이 맥락이 끊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표로 딱 정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표는 되게 직관적입니다. 시각적이에요. 맥락으로 전달했을 때보다 더 쉽게 전달될 수가 있어요. 청와대에서도 대통령님 주요 보고를 하잖아요. 그럼 꼭 표를 만듭니다. 한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논리를 그야말로 손에 잡힐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장표를 만드는 거거든요. 바로 이 책이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런 표의 장점과 이점을 최대한 커뮤니케이션 살리자 이런 거로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챗GPT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디폴트입니다. 근데 챗GPT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잘하는 건 뭐냐면은 논리를 구조해줘요. 1번, 2번, 뭐 3번 뭐 이렇게 내용을 딱 분절화시켜서 키워드로 이야기해주죠. 그죠? 근데 이 챗GPT의 한계는 뭐냐면은 디테일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허접해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얘기해주는 프롬프트 답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쓰려면 안 됩니다.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3개까지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챗GPT한테 질문했더니 5개, 6개가 나왔어.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하는 게 좋지 거기 나온 디테일한 것까지 하려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어떤 통계나 해외사를 얘기해줘 그러면 얘가 그럴듯하게 통계하고 해외사를 얘기해줘요. 그런데 그걸 구글 검색해보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사실이 아닌 겁니다. 통계, 사례, 인용 이거는 반드시 구글링을 해봐가지고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GPT를 활용을 해나가잖아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원뎁스만 한 게 아니라 계속 투뎁스, 쓰리뎁스까지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강론 잡고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주로 보고는 상사한테 하는데요. 상사들은 크게 나눠서 이제 2가지 스타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정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요점만 간단히 이렇게 소통해야 돼요. 이분들한테 구구절절 설명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왜 또 리바이벌해? 되게 싫어하거든요.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분야 일을 오래 하시다가 이 분야 일을 처음 하는 분이 나의 상관으로 올 수가 있어요. 이분들한테는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또 설명하지 않잖아요. 저 직원이 나를 좀 무시하고 있네. 지금 텃세 부리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상관에게 보고를 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걸 한두 번 겪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관들한테 어떤 식으로 피드백 커치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그 사업의 배경이나 뭐 의도나 목적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Y라고 하는 부분을 부각시켜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거 하고 나면 어떤 아웃풋이 나오지? 무엇이 만들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또 관심을 기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앞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프로세스, 어떤 방법으로 이걸 진행하는 게 좋을지 또 하우에 주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부터 피드를 하는 거예요. 보고서를 쓰다 보면은 결재권자가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이제 먼저 튀어나옵니다. 뭐를 알고 싶어 하는지가 먼저 그분이 묻게 되어 있어요. 팬이나 후 이런 거는 앞에 제가 말했던 3가지에 비해서는 좀 부차적인 거거든요. 그건 강론해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맨 앞에 뭔가 핵심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why, how, what 이 3가지에 다 걸쳐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상관의 특성에 맞게끔 선택을 할 필요가 있죠.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출발은요, 문해력입니다, 문해력. 문해력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대화를 할 때 회사 내에서 회의도 하고 상관이나 동료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이랬을 때 어떤 사람은 말귀를 정말 잘 알아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당연히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쓰지 않는 보고서라고 하더라도 보고서 같은 것들이 회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담겨있는 핵심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헛다리를 짚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가장
가장 강력한 방법은 신문 칼럼을 한번 요약해 보세요. 원고지 한 10매 내외거든요. 원고지 한 1매, 서너 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는 겁니다. 요약을 했는데 잘했을까? 못했을까? 궁금하죠, 그죠? 나의 실력을 평가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챗GPT한테 똑같이 시켜보는 거야. 아까 칼럼 보여주고, 자, 이 칼럼을 세 문장으로 요약해줘. 그럼 챗GPT가 한 거랑 제가 한 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 실력을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말로 하잖아요. 그죠? A라고 말을 했으면 A라고 행동하는 사람하고 여러분들은 친해져야 됩니다. 분명히 A라고 말을 했는데 B의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일을 같이 하게 되잖아요. 일이 잘 되면은 그거는 자기 공이고 안 되면은 바로 또 남 탓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싱크로율을 잘 봐야 돼요. 이게 낮은 사람하고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하고 일할 때는 구두가 아니라 다 문서로 남기는 거예요. 기록을 남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기로 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말 바꾸면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절대 말글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성장을 해주는 사람들이죠. 직장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다양한 형태의 상사를 만날 텐데 어떤 분들은 보고서를 써가면은 이렇게 오탈자만 고치는 분들이 있어요. 야, 맞춤법 틀렸어. 이런 분들한테 배울 게 없는 겁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좀 무능하다고 해야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한테는 보고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논리를 잡아줍니다. 야, 이런 얘기를 하려면 있잖아. 이것부터 어필해야 돼. 이 지금 뒤에 있는 내용을 앞으로 좀 끄집어내봐. 이거를 설명하는 근거가 좀 부족하잖아. 무슨 통계를 한번 더 이렇게 한번 조사해봐. 이렇게 말해주는 상사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성장할 수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문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의 어떤 경험과 생각에 한계가 있잖아요. 이걸 극복시켜주는 분들을 만나야 됩니다. 필사적으로 그런 분들을 밑에 가서 내가 일을 해야겠다. 찬스를 잘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직원들의 특징은요. 쉽게 말하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뱉은 말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왔던 어떤 사업들, 그 다음에 내가 지향했던 그런 어떤 목표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깨뜨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만나면 정말 업어주고 싶죠. 그리고 당연히 그런 사람에게 비중 있는 일이 당연히 주어지고 그런 사람의 성장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청와대에서 일을 했는데 청와대에는 다 성공한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특징은 뭐냐면 상사가 A라고 말했으면은 A 세제곱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중요하죠.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바로 이 방법들을 활용하시면은 주관적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문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아마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문서를 어떻게 써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도 결국 문서 작성 능력에 달려 있어요. 이 책을 보면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 분석표 이거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요. 다만 어떤 위례치나 효과 분석표를 호환을 만들어서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 시키냐 이런 노하우들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서 작성법을 하나 확실하게 알아두면은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정말 든든한 도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문서 잘 쓰시고 직장 생활 꼭 크게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